네, 저는 중노위원장께 질의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게 전남 진호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의 개요인데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 간부가 여자는 공이다.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라서 수십 명이 따라다닌다. 20대 여자는 농구공이다. 10여 명이 따라다닌다. 30대 여자는 골프공이다. 한 명만 따라다닌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30대지 조심해. 그나마 오비 나서 도랑에 빠지면은 아무도 안 찾는다. 사람들이 다 웃었겠죠. 40대 여자는 콩주머니다. 공도 아닌데 공인 척한다. 라고 하면서 40대 팀장을 가리키면서 40대지 공도 아닌데 공인 척하네. 이분들이 직원 단체 카톡방에서 성희롱 발언이나 사진들을 간부들이 이랬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 치는 여자들도 엉덩이가 안 예쁘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헐이라고 답변을 하면 웃기지 웃어 라고 하고 저런 사진을 보내놓고는 아 실수 친구가 보내준 걸 내가 잘못 올렸네 라고 합니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이 수습 직원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 해당되는. 그랬더니 이 전남 CBS예요. 해당되는 기관이. 전남 CBS는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습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수습 기간 4개월을 지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PD는 수습 종료 후에 발령을 내지 아니하고 해고를 시킵니다.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는 결과의 그 평가자가 가해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남 진호위에서 이상한 부당해고 결정을 합니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규직이 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사측의 해고 근거로 제시한 그 결과자가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던 그 당사자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부당해고이다. 또 PD인 피해자한테 어떻게 아나운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을 평가 항목을 적용하냐. 이래서 이거는 부당해고다라고 했는데 당시 전남 진호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회의를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전남 진호위원장이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피해자를 불러서. 앞길이 훤하다. 앞으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두세 번 계속 해고돼서 우리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너무 뻔하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화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를 거부를 했습니다. 화해를 거부를 했더니 전남 진호위는 신청인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로 인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 서면 통보, 날짜를 안 지키고 서면 통보 안 지키고 해고를 했다라고 하는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 해고로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사측은 계약직으로 복직을 강요하고요. 거부하니까 다시 그래 그러면 다시 해고를 합니다. 판정을 잘못해서 노동위가 잘못된 판정으로 사실은 사측이 다시 재해고할 기회를 부여를 한 겁니다. 사측에다가. 이 당시 진호위원장이었던 사람은 지금 노동부 본부에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성희롱 가해자 메모 중에 저런 게 나옵니다. 전남 진호위원장 김땡땡이 강모모의 친구 이런 게 왜 적혀져 있었을까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 다음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입니다. 이 당사자는 99년 SOL에 원래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가 해당 정보통신지원팀으로 입사를 했다가 회사가 아웃소싱 되면서 사실은 한국 IBM으로 이적을 했는데 15년도에 SOL IT 담당 상무로부터 다시 재입사 제의를 받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하고 난 뒤에 평가하고 난 뒤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정규직으로 입사된다니까 좋습니다. IBM에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멀지만 서울에서 울산까지 내려갑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규직이 될 거니까. 애초에 계약직 입사 당시의 기한문에도 나중에 근무 성적 이런 것들을 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무 성적 평가 A 받았어요. A 이상 뭘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A를 받고도 그냥 계약 종료가 돼버립니다. 계약 종료를 할 것 같으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 기대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당시 울산진호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실은 회사는 정규직 전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외국인 CEO가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 있느냐, 채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각하됐다고 해서 그 해고와 관련된 신청을, 부당해고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죠. 애초에 신문회의에서 신청인 외에 그 신문회의에서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이 신청인 외에 재입사한 7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이 IT 쪽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계약직 채용 후에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될 걸 알고 해당자가 계약직으로 일단 근로계약서를 날인한 점, 그리고 회사에서 평가를 하고 A를 주고 만약에 계약 종료 대상이었으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거는 맞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울산진호위원장이 이 신문회의에서 사무직 보조 전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낮다, 그리고 뭐 그냥 원래 정규직 전환은 품위가 결정되면 정규직으로 되는 건데 그냥 그 해당 실무선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일 뿐이다, 하는 거일 뿐이지 아예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질문을 해서 신문회의의 흐름을 방해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그냥 부당해고를 하게 합니다. 이 울산진호위원장은 울산지청장으로 몇 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생겨지기 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울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지금 나와 있죠. 울산진호위원장 직무대리 하시는 분. 반성하세요. 그리고 중노위원장. 예. 아니요,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중노위원장. 예. 진호위원장들이 대부분 노동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라서 노동부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파견과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지연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해당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하는 노동자에게 가해를 당하는 식으로 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인지 종합국감이 전에 분노의 차원에서 대책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답변은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네. 예. 총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 진호위든 중노위든 모든 심판 사건을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듣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위원님이 거론하신 두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인 울산 진호위 사건은 현재 중노위 재심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은 제가 좀 어렵고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는 그 성희롱 사건과 또 부당해고 사건이 사실 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원론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두텁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가해자 피해자가 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을 또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소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 이 조사 과정부터 신문이나 심판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심을 가해자의 근로자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금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성희롱 피해자와 또 그 가해자인 근로자의 고용성, 근로자성이 서로 충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부적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엄정하게 조사도 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